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나시는 남자분의 재산을 생각하시면서 재산 분할을 몇 억을 줘라.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든지 결혼 여부를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소름 돋았어요. 아내분께서 조정장에 나오셔가지고 울면서 남편분한테 나는 그만둘게요. 네, 안녕하세요. 듀오 초대석 MC를 맡은 이성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결혼정보회사와 가장 상극인 반대편에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 송종영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인 송종영입니다. 사실 변호사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일반인 분들은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접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서도 오늘 변호사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셔서 저희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란 이혼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문이라는 표현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좀 확실히 찾아보시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5년차 변호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까지 맡아서 진행하신 이혼 소송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실까요? 네, 저는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지는 못했고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저는 가급적이면 협의 이혼으로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포함해서 수백 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백 건도 상당히 사실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알아본 통계 자료에 의하면 22년 기준 약 19만 쌍이 결혼을 하고 그중에 9만 쌍 정도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이혼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국내 이혼 현황에 대해서 통계적인 수치가 저는 참고 자료로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제가 겪어보면서 사실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 수치에 잡히진 않아서 실제로는 이혼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어느 연령대 그리고 혹은 결혼 몇 년 차에 가장 많은 이혼이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3년에서 5년 차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인 초반에는 좀 참아보시려고 하다가 이게 좀 묵히다가 3년에서 5년쯤 되면 거기서 이제 장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서로의 정리를 할 것인지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체감상 느끼기에는 그때가 가장 많고 그 뒤로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경우에 또 한 번 정도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의뢰인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으신 의뢰인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연령대인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가장 어린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살, 21살 정도가 되는 게 제가 다루는 이혼 사건 중에서 가장 어리신 분들이고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대, 70대 이런 분들도 자신의 남은 삶, 혼자만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장 흔한 이혼 사유와 그리고 좀 변호사님이 접하셨던 것 중에 가장 특이한 이혼 사유가 있었다면 생각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이제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성격 차이입니다. 그렇죠. 네. 성격 차이. 사실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제 인터넷 매체상으로는 뭐 바람을 펴서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하는 게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데요. 실제로 이혼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다 서로 성격 차이가 많습니다. 혹시 뭐 되게 특이했던 사유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어떤 뭐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게 삶에 지장을 주든 안 주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못 이기시는 분들은 또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특이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가장 오늘 궁금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소송은 참 힘들었다. 정말 나의 영혼을 갈아서 진행을 했다 하시는 사례가 있다면 간단한 사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년분들이 결혼하시거나 다시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두 분이서 연애를 하고 뭐 중년이시기 때문에 뭐 동거도 비교적 쉽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게 되고 또 다투게 돼가지고 두 분이 다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깨졌을 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우리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재산을 주기 싫은 분 입장에서는 사실혼이 아니었다, 우린 동거였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5년 정도 동거를 하셨는데요. 네. 여자분은 만나시는 남자분의 재산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으니까 재산 분할을 몇 억을 줘라 이런 입장이고, 남자분은 아니다, 너와 나는 그냥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고 나는 너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저는 이제 남자분을 대리했고요. 저는 끝까지 사실혼이 아니었다, 각종 증거나 뭐 자료에 의해서 서로 금전관계가 별로 없고 뭐 주민등록이 전입신고가 안 돼 있고 갖가지 사정을 들어서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상대방 측에서는 사실혼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 사실혼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아서 재산 분할은 없는 걸로 정리됐는데, 그 사건이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꽤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맡아보신 소송 중에서 이거 좀 황당했다, 아니면 조금 특별했다라고 느껴지시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뭐 이혼 소송 상담 단계에서부터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시고 가신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남자분께서 오시는 거예요. 네. 남자분께서 오셔가지고 계약서를 쓰려고 이제 뭐 상대방 아내분의 이름을 적는데, 며칠 전에 오셨던 그 여자분의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서로 뭐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같은 사무실에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 뭐 저희야 어쩔 수 없이 먼저 오신 아내분을 대리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약간 민망한 부분도 좀 있죠. 방금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시기가 조금 다르게 같은 변호사님을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드물지만 종종 있습니다. 변호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부분이나 좀 스스로를 조금 칭찬해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의 소송이 또 있으시다면?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혼 전문 변호사이지만 항상 제가 이혼을 시킬 때만 보람을 느끼는 건 아니고요. 저는 내심 두 분이서 화해 여지가 있다고 하면 화해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뭐 성공보수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두 분께서 다시 결합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결혼 생활 유지하시는 게 저는 멀리서 박수를 쳐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어떤 이렇게 외부 활동, 뭐 등산을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셨는데, 남편분께서 너무 지나치게 등산을 하는 것 같다, 너무 지나치다는 걸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내분께서 조정장에 나오셔가지고 울면서 남편분한테 당신이 그게 정말 싫으면 나는 그만둘게요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 조정장에 있는 조정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상대방 변호사님도 그렇고 심지어 상대방조차도 뭐라고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서 그날 이혼 안 하시는 걸로 하고 다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뿌듯하더라고요. 마음 편하고. 오늘 또 무조건 이혼하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요즘 많다고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사실을 숨긴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숨기고 결혼을 하는 일명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의뢰를 받아보셨던 의뢰인 중에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조금 이제 과장을 하거나 거기서 시작해서 유명한 대기업의 하청업체인데 뭐 대기업 소속이라고 하거나, 심한 경우는 이제 결혼 여부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혼인신고한 내역을 이제 숨기다가 걸리는 경우도 꽤 많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혼이 많기 때문에 사실혼한 내용은 장부상으로는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숨기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 뭐 어떤 이유든지 이혼을 하신 분들이 재혼 상대를 만약에 찾으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시고 깊게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재혼 상대를 찾고 싶은 분들 중에서 듀오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듀오는 재혼 프로그램인 리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신원 인증이 철저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은 혹시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제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뭐 듀오를 통해서 혹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 뭐 좋은 만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서로 소개팅이라든지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신뢰처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혼도 이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사실 듀오를 통해서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많은 분들이 사람을 알아가는데 듀오가 굉장히 좋은 창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실제로 오늘 이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재혼하시는 분들이 이혼 경험 또는 그 상대방 아이 유무에 대한 것들을 선뜻선뜻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텐데, 듀오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미리 제공받고 한 번 더 신원이 확인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부터도 마음이 한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이제 한 번 이혼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혼인 유무, 뭐 자녀 유무, 연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신원 인증 시스템이 좋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보시는 돌싱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듀오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거, 지금 바로 듀오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이혼의 실제 사례들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듀오의 재혼 프로그램까지 알아본 시간, 오늘 변호사님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 처음 듀오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듀오에서 나를 왜?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의외로 또 할 얘기가 좀 많았구나라고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 관심을 갖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 듀오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안녕.